장관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과 혹은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계속 이 정책 진행 상황을 그냥 평가하고 대체로 세 가지 그 목표에 맞춰서 남북관계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당국자 회담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것도 있고 추진되다 만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한계로는 개성공단 이제 뭐 중단된 것이 다시 재개하는데도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단을 중단시킨 거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한계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최소한의 그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특히 남북 대화가 거의 완전히 중단되는 이런 과정으로까지 간 것 이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 정착,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지뢰 도발 사건 때 그 문제를 잘 국면을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때 장관님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훌륭한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긴장을 해소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했지만 대북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공조해서 도출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또 성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계로 보면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역대 어떤 정권 때보다도 핵실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 발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통일준비원회 이런 부분들이 발족하고 그에 따라서 통일 박람회도 있고 뭐 국제 포럼들 이런 것들도 개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오면서 통일 의식을 조사해 보면은 여론조사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통일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정권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냥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장관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좀 다시 배치해 보면 13년은 제1기로서 제재와 대화 이런 것들이 병행되던 이런 시기고 그런 국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5년 이런 때는 제2기로 신뢰 프로세스 제2기로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이 진행되던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제3기 2016년에 들어와서는 제재 국면,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인은 북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이런 데서 주되게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주체적인 관리 능력 혹은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3기를 넘어 이제 우리가 4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기가 제재 국면으로 계속 고도화돼서 제재 국면이 훨씬 더 강화돼서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도 그렇고 그와 관련돼서 신뢰 프로세스는 결국 무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에서 제한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보다는 더 유연하고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4기가 이런 제재와 대화가 병행됐던 국면, 대화와 협력이 진행됐던 국면, 그 다음에 제재와 갈등이 진행되는 국면 이런 걸 넘어서 성과를 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4기에서 성과를 내고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임기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선제재 후 대화나 협상, 이 문제의식을 좀 바꾸는 데서, 변화시키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상임위 활동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드는 문제의식이 지금은 제재 국면이다, 이런 그 대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재를 지속하면서도요, 이 문제의식을 버릴 수 없다면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우리가 더 고도화된 억지력을 가지고 더 고도화된 협상 능력을 가지면서 제재와 그 협상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과정의 설계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여전히 변함없으신 생각인가요? 예, 우선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 준 데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뢰 프로세스에서 평가를 해주셨고, 제재 하에서도 고도화된 협상 능력을 통해서 병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선제재 꼭 후 대화, 이것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고도화된 협상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북한을 바라봤을 때, 저도 정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대화도 해본 상황을 곱씹어도 보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어떠한 협상에도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려야지, 협상력을 가지고 또 협상력을 활용하고 병행도 가능하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대화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북한이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확인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앞으로 2년이 중요한데요. 핵 국면은. 앞에 전반기 1년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반기 1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신뢰 프로세스의 사기는 없이,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는 없이 정부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더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뢰 프로세스의 사기가 성립하고 박근혜 정부의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최소한의 성과를 내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보자, 이런 건데요. 예컨대 제재는 제재대로 고도화하고 협상력은 협상력대로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컨대 우리가 KAMD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국가 계획이 있잖아요. 국방 계획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촉진시켜서 우리 군사적인 어떤 대비태세, 장비 능력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스스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이런 것들은 높아져요. 저는 그게 지금 사드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신속하게 전개시키면서 억지력은 억지력대로 탄탄히 높여가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문제들은 남북 간의 대화 말고요. 남북 간의 대화 말고도 제3국을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컨대 중국한테 지금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역으로 우리가 사드를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이 사드가 배치되기까지 한 1년여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 북의 핵을 비핵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일정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면 그 사드 배치를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제안,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북에 대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더 적극적인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최근에 뭐 군사적인 물리적인 타격론도 오책 실험 이후 등장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또 동시에 핵 동결부터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출발하는 이런 그 시도들,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고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해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미국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주도적으로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3국을 통한 협상력 이런 것들을 증대시켜 보는 거예요. 대화 채널을 다각적으로 구축하고,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도 돼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권 문제와 관련 없으면 딱 그런 역할을 하기 좋은 이런 분 아니겠어요? 그런 그 창조적인 해법들을 동원해서 대화 채널이 다각화된다는 거는 제재 국면으로 혼내줘야 되는데 그걸 흐트리는 걸로 보지 말고 협상 능력을 키우는, 우리의 협상력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어요. 아까 그 통준희 위원장님 다녀가셨는데 회의, 세미나, 정책연구, 용역발주 이런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통준위 구성 과정에 야권 인사도 참여시키고 전 정권의 그 경험 있는 이런 인사들도 참여시켰는데 이걸 더 열어서 통준위가 말 그대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구로서의 그 활동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재편해도 좋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에 합의에 기초해서 북한에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중단하고 그 다음에 평화와 새로운 협력의 길로 가자는 이런 제안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재 일변도로 나가는 우리 정부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실제로 그런 길, 가능성 이런 것들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충정으로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이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남북 대화만 꼭 있어야 된다. 남북 대화가 있어야 풀린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핵이라는 국면에서 이것이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도 또 나가서는 필요하면 육자회담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은 지금 이제 대화보다는 압박이 필요하고 또 왜 대화를 할 수 없냐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대화의 상대로 될 수 있는 상대에 대해서 북한이 다 지금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비핵화 대화 안 하겠다고.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대화 비공개 채널까지 끊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엊그저께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통준이 엄청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육자회담, 부일공동성명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그거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좀 더 북한이 이런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말 미국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런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힘을, 의지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대화를 다각적으로 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는데 북한이 안 하려고 한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대화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들을 전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보세요. 그럼 새로운 길이 많이 열릴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5차 핵실험 이후에 이 국면을 비상한 국면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1분 더 주십시오. 우리가 이 국면을 정말 비상한 국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국면은요, 제재 국면, 대화 국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국면이에요. 제재 국면을 고집해서 그러면 그냥 제재 국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한 국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비상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화 국면, 제재 국면 이걸 다 뛰어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면인 거예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 해법이 제재 국면의 장기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적대적 공존의 장기화되는 국면, 비상 국면의 장기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장관님도 원하는 그런 해법이 아니라고요. 대통령도 원하는 해법일 수 없는 거고요. 이 대화와 제재 국면을 다 뛰어넘어서 이 비상 국면을 해결하는 그 해법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동원 가능한 저도 비상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그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화나 제재나 교류나 협력이나 다 수단인데 어느 수단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지금 다른 대화를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제시했지만 저희가 많이 사실은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효과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더 고도화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북한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았으면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보충 질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